저녁이 되면 손님이 많아지는 식당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시원한 대구탕 집입니다. 부모님이 하시던 것까지 치면 한 60년 좀 넘어요. 횟집인데 네. 사람들이 매운탕만 맛있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이제 회를 안 하는 거예요, 아예. 횟집에서 식사 메뉴로 팔던 대구탕이 주 메뉴인 회보다 더 인기였답니다. 그래서 10년 전부터는 아예 대구탕 전문점으로 바꿨답니다. 정말요. 아이고 이거 뭐 땀을 벌써 이렇게 맛있는 사장님 이거 되게 맛있어요. 땀까지 흘리면서 드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맛이 궁금해지는데요. 죽인다. 먹고 나면 그냥 가벼운 빵, 속이 빵 뚫리는 거 그런 느낌. 그 시각 또 다른 작업자는 식당 한편에서 대구 손질 작업에 열중입니다. 그런데 내장만 손질하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뼈를 발라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뼈가 들어가면 국물이 좋아질 것 같잖아. 네. 안 그런 거야. 이 뼈를 봐봐라. 여기 중간중간 피가 있잖아. 아, 지금 이 빨간 게 피예요? 네, 이게? 그럼.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게 돈인데 넣으면 양도 덜 들어가고 좋지. 근데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 뼈를 발라내줘야 사이사이에 있는 피가 빠져 깔끔한 국물 맛이 난다네요. 시원한 맛을 내기 위해 대구와 콩나물, 민물새우까지 푸짐하게 담아냅니다. 장모님 떡도 커야 사 먹는 거예요. 어디서 장사하느냐에 따라서 특성에 맞게 해야지. 여긴 시장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러면 사람들이 갖는 기대감이 있단 말이야. 또 시장에 가면 푸짐하게 주지 않을까? 그런데 조금 줘. 백화점에서 먹는 거랑 뭐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 누가 시장으로 오겠어? 나가서도 안 가지. 어머니에서 아들로 6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세대가 바뀌며 가게의 모습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잊지 않고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푸짐히 한 끼를 내는 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광장시장을 자주 오세요? 네. 자주는 아니고 맛이 그리울 때. 여기 막걸리의 추억, 횟집 여기 육회의 추억, 매운탕의 추억 가지고 싶어요. 분주했던 광장시장의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광장시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불 꺼진 점포들. 그런데 이때 한 점포에 불이 켜집니다. 이렇게 부지런 안 떨면 어떡해. 부지런을 떨어야 된다고. 만두는 유난히 준비가 오래 걸리는데요. 두부에 물을 빼고 재료를 다져 소를 만들고 일일이 손으로 빚어줘야 해 출근을 일찍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어느 일치고 남의 돈 먹기 쉬운 게 어딨어. 그렇죠. 사기치는 거 이런 거 말고. 매일 새벽 빚어야 하는 만두는 총 1,500개. 부지런히 빚어도 서너 시간은 좋게 걸리는 작업입니다. 남편의 만두 빚기가 끝나는 8시쯤 아내가 출근을 합니다. 아, 지금부터 이제 오시면 잡수 수 있어. 아, 지금 근데 네. 요즘 이제 이렇게 아침에 준비해요. 침이 준비할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많죠, 아침에. 종일 서서 음식을 해야 하는 아내를 위해 만두 빚는 일은 남편이 돕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반, 오케이. 할로? 이거? 아내는 칼국수 반죽을 밀면서도 쉴 새 없이 손님을 살핍니다. 아니, 뭐, 보지도 않고 이렇게. 아, 이런 거는 뭐 송강각으로 하는 거지. 미안해. 한석봉 어머니는 저리 가라 할 정도인데요. 보지도 않고 반죽을 하는 것은 물론 썰기까지 척척 해냅니다. 세월이 만들어준 기술입니다. 경환아. 여기 김치 하나만 더 떠와. 마치 옆에도 눈이 달린 것 같은데요. 바쁘게 일하는 중에도 손님이 필요한 것은 놓치지 않습니다.
양만 많다고 보시면 돼. 엄마들이 집에서 했던 그거를 양만 많다고 보시면 돼. 한시도 쉴 틈 없이 칼국수를 뚝딱뚝딱 끓여냅니다. 타이머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딱딱 아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읽는 거 보면 알지. 자 수제비가 어디였더라? 화력을 최대한 올려 빠른 시간에 삶아내요. 면발이 꼬들꼬들하고 맛있어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점심시간은 정말 전쟁터가 따로 없는데요. 특히 몇 년 전 OTT 방송에 소개되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다양한 나라에서 칼국수와 만두를 먹으러 오는 사람이 늘었다네요. 요즘은 손님 90%가 모두 외국인입니다.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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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famous. Very famous. All of my coworkers know her. She's very famous. Very famous. And good food too. Very good food. 방송에 나간 후 광장시장의 스타가 됐는데요. 덕분에 하루 종일 손님이 줄을 잇습니다. 아 외국분들이 이렇게 찾아오셔. 이런 일상의 일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렇게 손님들하고도 만나고 너무 좋죠. 멀리서 찾아와주는 분들이 있어 몸은 고되지만 보람이 있다네요. 붐비는 사람들 사이로 한 청년이 씩씩하게 걸어 들어오는데요. 광장시장에서 어묵 점포를 하는 사장님입니다.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아침에 이제 출근해가지고 좀 기분 좋게 시작하려고 모두들 인사 한번 드리고 있습니다. 인사엔 돈이 안 들잖아요. 노점에 도착하자마자 부지런히 장사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조리대 앞에서 움직이는 것이 영 불편해 보이는데요. 공간이 좁아서 음식을 만들 때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저희가 되게 협소해요. 그래서 여기 오면은 살을 빼야 돼요. 안에가 너무 좁아서. 아침에 출근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어묵 반죽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도미살로만 만든 어묵. 도미라는 그 어묵, 그 생선 자체가 워낙에 고급 어종이기도 하고 근데 비싼 만큼 맛도 좋고요. 두께와 넓이에 따라서도 맛이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크기를 맞추기 위해 틀에 넣어 튀깁니다. 보는 것보다 좀 정교한 작업이 필요해요.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펴는 과정인데 그냥 보기에는 그냥 깎아내는 것 같은데 누르는 과정에서 힘이 많이 들어가요. 조금만 방심해도 어묵 반죽의 모양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아기 다루듯이 조심해서 다뤄줘야 합니다. 떠서 이렇게 넣는 게 사실 이게 진짜 예민하게 하지 않으면은 이 모양도 잘 망가지고 사실 이게 반죽이다 보니까 모양도 이뻐야 되잖아요. 기름에서 어묵이 반쯤 떠오르면 뒤집어 색을 확인하고 건져내는데요. 보통 3분에서 5분 정도 튀기면 가장 맛있는 상태로 튀겨집니다. 어묵 종류는 저희 5가지 있고요. 당근, 부추, 양파가 들어가는 야채, 맛살, 그리고 치즈, 가장 인기가 좋은 치즈까지 5가지 있습니다. 뜨거울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소량의 전분 외에 90% 이상이 모두 도미살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맛이 깔끔하고 부드럽다고 하네요. 너무 생글생글해. 지익해요. 그냥 일반 오뎅 한 4개 합쳐져 있는. 아, 진짜요? 근데 야들야들한. 이번에 만드는 음식은 야심차게 준비한 신메뉴입니다. 쌀떡이랑 저희 이 어묵이랑 너무 잘 어울려서 이것저것 넣어서 해보다가 요걸로 이제 떡볶이를 하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접목을 시켜봤는데 진짜 잘 어울리더라고요. 떡을 이렇게 감싸서 근데 이렇게 하나씩 넣는 거예요. 새로운 메뉴를 고민하다 만든 음식인데요. 20, 30대 젊은 손님들에게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작업으로 굉장히 번거롭긴 하지만 이게 맛이 진짜 좋아서 제가 이걸 포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갓 튀겨낸 어묵떡 튀김을 떡볶이에 넣어 한번 살짝 볶아주면 완성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음식을 하다 말고 빠져나가더니 어딘가를 바쁘게 다녀옵니다. 혹시 어디 다녀오신 거예요? 저 화장실 갔다 왔어요. 네. 아, 이렇게? 네, 맞아요. 화장실도 참을 때까지 최대한 참고 후다닥 뛰어갔다 와요. 점포에 혼자 있을 때가 많으니 화장실 한번 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시장을 좋아해서 이제 시장에서 재래시장에서 나중에 장사를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꿈을 꾸다 보니까 여기서 어느새 제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해가 지고 광장시장 먹거리 골목에 점포들이 문을 닫을 준비를 시작합니다. 손이 많이 가더라도 좀 번거롭더라도 이렇게 매일매일 하니까. 이렇게 저녁 시간이면 녹초가 되기 일쑤지만 일하는 것이 행복하다네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열심히 할 거고요. 제가 뭐 옛날에 소망했던 그런 이제 재래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칼국수 집도 바쁘게 마지막 손님을 치러내고 있습니다. 평생을 가정주부로 살다 20년 전 경제적으로 절박한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시장으로 나왔습니다. 처음엔 힘이 들었지만 그 모진 시간을 보내는 동안 이곳에 정도 들었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시장 나와서 그 고생한 끝에 그런 거 다 잘 돼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도 이렇게 돼야 되는 게. 그럼 다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 많던 손님이 하나 둘씩 빠져나가고 이제 폐점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끝나고 이렇게 내가 잘 이렇게 쳐다봐. 이런 느낌 좋아. 그냥 내가 뭐만 차지하잖냐. 어머니 목이 다 가셨네요. 근데 이 시장 사람들이 다 그래.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밥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하루 종일 바쁘다 보니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도 이때뿐입니다. 아이고. 근데 이 강아지가 보통 극성인 놈이 아닌데 얘한테는 꼼짝 말아요. 시장 사람은 식구보다 더 오래 있잖아요. 식구는 잠깐 눈보고 나지만 여기서 보통 10시간 이상 같이 있는데 그럼 누가 넘어져 다쳤다면 우르르 가고 싸웠다면 우르르 가고 그러니까 식구보다 더 가까운 사이들이지. 장사를 할 때만큼 마무리도 힘든데요. 아침부터 사용한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을 설거지하고 청소를 하다 보면 또 두세 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이렇게 끝이. 12시 반이 다 됐네. 항상 빨리 한다 해도 이거구나. 그래도 시장 아니면 내가 이 나이에 어디 가서 돈 벌어? 이 나이에 안 와도요? 이 나이에 어디 가서 돈 벌겠어? 자, 수고하셨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어요. 먹거리 골목 입구부터 심상치 않은 모습이 눈에 띄는데요. 정말 끝도 없는 긴 줄의 행렬. 도대체 뭘 사려고 저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걸까요? 손님 거기 줄이 거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기다리시는 분들이에요. 급기야 줄을 세우는 사람까지 등장. 주말은 물론이고 평일에도 아침 10시 반이면 줄을 서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는 것은 바로 찹쌀 꽈배기입니다. 갓 튀겨낸 바삭하고 쫄깃한 꽈배기 맛을 보기 위해 줄 서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네요. 너무 달달해서 맛있는데. 뜨거워서. 한 20분 기다린 것 같아요. 25분? 기다린 것 같아요. 광장시장 가보면 꼭 한번 먹어봐라. 그런 소문을 많이 듣고 기다려서 왔어요. 이거 하나를 먹기 위해 줄을 섭니다. 그럴 가치가 있습니다. 하루에 팔리는 양은 2,000개 정도. 명실공히 광장시장 최고 인기 간식입니다. 40년 넘었어요.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요.
원래 좀 다른 거지. 아니 다른 거 했어. 신발 장사. 저 시장 관광 특구되면서 먹는 거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한 몇 년을 견학 다녔지 몇 년. 그렇게 7년 전에 시작한 장사가 그야말로 대박이 난 겁니다. 자르는 게 기술이에요. 자르는 게요? 네, 이게 이거 잘 맞춰야 되는데 저도 아직은 달인이 아니라서. 옥수수와 찹쌀로 만든 반죽을 같은 크기로 잘라내는데요. 작은 것을 먹으면 마음이 상할 수도 있으니 똑같은 크기로 자르는 게 중요하다네요. 마지막엔 부드럽게 돌려 꽈배기 모양을 만들어주면 성형이 끝납니다. 빨리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렇게 돌리게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과정은 기름에 넣어 바삭하게 튀겨주는데요. 보통 반죽을 넣고 5분 정도 튀겨줘야 가장 맛있다는군요. 꽈배기를 한번 먹어본 사람은 그 맛을 잊지 못해 다시 찾는 것이 인기 비결이라고 하네요. 진짜 맛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먹거리 골목을 구경해 볼까요? 어디를 봐도 군침 도는 음식들이 가득한데요. 이곳에 독특한 메뉴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 때까지 하면 저희가 이제 2대째 하고 있으니까 40년이 좀 넘었죠. 예. 어머님이 이제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그 당시 40년 전에는 이제 일반 회사원들보다는 여기 이제 일하시는 미역국 끄시는 분들, 지게꾼들 이런 분들 위주로 거의 음식들이 싸게 이루어졌다가 이제 관광객들 유입하면서 메뉴가 좀 점차 발전이 많이 된 거죠. 그렇게 정착된 메뉴가 이 볶음들인데요. 특히 인기 있는 메뉴는 한우 수구레 요리라고 합니다. 이제 뭐 대표적인 메뉴가 이제 한우 수구레 40년 이상 어머니 이제 개발하셔가지고 판매하고 있는 음식들이 있고 나머지들은 이제 뭐 소, 닭, 돼지 부속품들. 허파, 닭 노래집 등 다양한 부속 고기들을 9개 철판에서 얼큰하게 볶아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수구레가 어느 부위예요? 껍질하고 사이사이 중간에 이렇게 얇게 묻어 있어요. 한소 한 마리에 한 2kg 정도밖에 안 돼요. 한 마리에. 수구레 국밥과 돼지꼬리 볶음 같은 메뉴는 다른 곳에서 흔하게 먹을 수 있는 메뉴가 아니다 보니 일부러 찾아서 먹으러 오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창 바쁜 시간에 사장님이 어딜 가시는 걸까요? 아 여기 저희 그 밖에가 본점이고 여기가 이제 저희 그 직영점입니다. 저쪽에 이제 공간이 없어다 보니까 손님들이 이제 계속 오시는데, 그러니까 음식 드시려면 몇 바퀴를 계속 돌으셨다가 자리는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좀 넓은 좀 자리가 필요해가지고. 수구레 국밥은 조리 시 화구가 필요해 노점이 아닌 매장에서 주로 판매합니다. 거의 뭐 전골 같은 느낌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벌로 삶아낸 수구레에 매콤하게 양념을 한 후 각종 채소와 함께 끓여주면 완성입니다. 쫄깃하게 씹히는 수구레의 식감과 구수한 국물 맛이 일품이라고 하네요.